안녕하세요. 준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규 상장주의 의무 보유 물량 및 기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규 상장주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의무 보유 물량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는 위험한 상황을 좀 비켜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신규 상장주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 두고서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무 보유 물량에 관련된 기사를 살펴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의무 보호 예수와 의무 보유 확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의무 보유 기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그렇게 알아본 다음에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의무 보유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이런 기사들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빅히트 1285만 주 풀린다. 4월 의무 보유 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의무 보유 해제 주의보 이런 식으로 뭔가 의무 보유란 단어 또는 의무 보유 해제가 될 경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아 투데이 기사 중에는 다음 달, 즉 4월 달을 말하는 겁니다. 빅히트 외에 35개사 1억 9,232만 주 의무 보유 해제라고 나오죠. 기사가 이제 3월 31일 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한 종목들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인 겁니다. 즉 우리가 의무 보유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방금 앞서서 봤던 기사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아, 의무 보유 주식이 해제가 되면은 주가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주가 변동이라는 게 상승의 탄력보다도 하락의 탄력이 받을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이해하셔도 일단 이 영상의 반은 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보호 예수와 의무 보유 확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의무 보호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 제도를 도입해 유가증권 등을 고객 명의로 보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투자자 소유의 유가증권을 유통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별도로 분리 보관해 주권의 매도 시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제 정석적인 내용이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회사가 주식과 관련된 중대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주주가 주식을 팔지 못하게 일시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추가 상장을 한다든지 인수합병을 한다든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대주주나 특수관계자들이 본인들의 주식을 뭐 아무 때나 막 팔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목적은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 의무 보호 예수는 주주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의무 보호 예수는 주주에게,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무 보유 확약은 어떤 것일까요? 자, 의무 보유 확약은 기관이 주식을 팔지 않고 일정 기간 보유하겠다는 약속을 뜻합니다. 약속이에요. 기관이라 하면 외국인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팔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이유는요. 의무 보유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수의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을 받으면 시세 차익을 노릴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공모가가 높게 형성이 되고 또한 뭐 따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상승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식을 얻기 위해서 의무 보유 확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의무 보호 예수와 지금 말씀드린 의무 보유 확약은 좀 다른 의미죠. 자, 의무 보호 예수와 의무 보유 확약의 공통된 내용은 주식을 일정 기간 매매할 수 없다는 건 같습니다. 하지만 의무 보호 예수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을 하게 되고요. 대상이 주주, 즉 대주주나 특수관계자로 분류가 되고 의무 보유 확약 같은 경우는 직접 보유를 하되 대상은 기관, 외국인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관하는 방법과
그 대상에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무 보유기간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털 창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그냥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만 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이트가 뜰 텐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트라고 읽습니다. 여기선 여러분들이 꼭 의무 보유 기간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을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은 당연히 정확하게 치셔야 되고요. 이렇게 종목명이 자동 완성된 걸 클릭하셔도 됩니다. 기간을 설정해서 검색하실 수 있는데 신규 상장주니까 굳이 하지 않고 검색을 바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공시된 내용들을 쭉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날짜부터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제 뒤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로 가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은 항상 이 공시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는 한번 클릭해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새롭게 뜹니다. 여기서 보시면 좌측에 문서 목차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두 번째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스크롤 바를 누르시고서 이렇게 쭉 내리시다 보면 자, 5번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 기간별 배정 현황이라고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4월 2일이 15일 확약이 해제된 날이어서 이 36만 주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 시장에 나온 물량을 전액 매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죠. 자, 그러면 앞으로 또 15일이 더 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1개월 확약 물량이 쏟아지겠죠. 이제는 15일 확약 물량보다도 거의 10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311만 주나 쏟아져요.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이렇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신규 상장주의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를 예시로 들고 있고요. 첫 번째 의무 보유가 일단 15일, 해제일이 4월 2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론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상장일 2021년 3월 18일을 포함을 해서요.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을 해서 플러스 16일이었던 겁니다. 즉 상장일 3월 18일에서 의무 보유 해제일 15일은 4월 2일, 18일부터 날짜를 원데이로 계산을 하면은 플러스 16일 했을 때 4월 2일이 나옵니다. 즉 15일 동안은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 16일째부터 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플러스 16일, 플러스 31일, 90일, 180일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랬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 일단 요거는 끝났죠. 요거는 이제 해지가 됐어요. 1개월 확약은 4월 17일로 예상이 되고요. 3개월 확약은 6월 16일, 그리고 6개월 확약은 9월 14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일에 풀린 물량은 기관이 보유한 전체 물량 중에 2.8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1개월 뒤 4월 17일 나오게 되는 요 311만 주는 어떻습니까? 무려 기관이 보유하고 물량 중에 24%나 돼요. 3개월 뒤에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333만 주입니다. 이때도 대략 26%. 6개월 뒤인 9월 14일에도 394만 주에서 기관이 보유하고 물량의 31%나 해당이 돼요. 자,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받기에는 주기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무조건 의무 보유 기간이 해제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때 이 종목의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할 수도 있어요. 해제가 됐음에도 물량을 내놓지 않고 기관이 물량을 팔지 않고 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4월과 7월에 이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임상시험 진행하는 거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이 아마 공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한 부분을 놓고서 아마도 기관들도 이 물량을 시장에 던지든지 아니면 보유를 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3월 18일 날 이렇게 상장을 했습니다. 이 상장일부터 D 플러스 1일로 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D 플러스 15일까지 가게 되면은 4월 1일이 기관의 1차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었습니다. 15일 동안은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일째인 4월 2일엔 어떻습니까? 15일 확약 해제일이니까 이때부터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나눠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물량이 나올 예정입니다. 제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달력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그런 다음에 1개월, 3개월, 6개월은 일수를 30일 기준으로 했고요. 30일 기준으로 네이버에서 D-Day 계산기로 검색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D-Day 계산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날짜를 계산할 수 있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기준 연월일을 먼저 입력하시면 됩니다. 2021-03-18이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일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일로 치시게 되면은 계산 4월 2일이 나오죠. 즉 15일 동안에는 의무 보유 기간이었고 16일째에는 해제가 되니까 4월 2일부터 판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봤던 1개월은 30일인데 30일 동안은 보관을 해야 되니까 31일로 검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4월 17일로 예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건 4월 17일 요일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은 거래가 안 됩니다. 즉 17일 해제가 되지만 어떻습니까? 거래가 안 되죠. 17일, 18일에는. 그러니까 19일부터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17일에 해제는 되지만 거래는 19일부터 되는 겁니다. 그런 오차 범위는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91일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3개월 동안 보관을 하고 91일째부터 팔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6월 16일인 거예요. 자, 6월 16일은 수요일이니까 이날 정상적으로 매매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개월은 180일이니까 181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9월 14일이 나옵니다. 자, 9월 14일도 화요일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는 바로 거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손쉽게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을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의 휴대폰 다이어리라든지 이런 부분에다 체크를 해 두셔서 혹여라도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슈에 맞춰서 손실을 보지 않게끔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예수 또는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끝나면 주가의 변동성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보다는 하락의 변동성이 좀 더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유의하시면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수익은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